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날짜로 텍사스 뉴스 및 실업급여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땡스기빙 날짜가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집에서 계시는 분들 혹은 여행하시고 이동하시는 분들 건강 유의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확진자 숫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자체는 1024만여 명이 완료를 하였고요. 현재 111만 5천여 명의 총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만 750여 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1일 확진자 수가 또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13,998명이면 거의 14,000여 명이 되겠는데요. 1일 확진자 수가 14,000명 가까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 역시 162명이 나왔습니다. 92만 7천여 명이 회복을 한 것으로 나왔고요. 거의 17만여 명이 현재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액티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일 확진자 수와 누적 확진자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7월, 8월에 피크를 찍었다가 숫자가 내려와서 더 이상 이제 여름과 같은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잠깐 방심했던 사이에 1일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다가 결국 기존의 10,000명을 넘어서 이제 14,000여 명대까지 나오면서 그래프가 위로 치솟아 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여름 때 그 기록을 넘어선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숫자 역시 다시 그래프의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DC에서도 특별히 땡스기빙 연휴를 맞이하여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은 희망적인 뉴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종 제약회사에서 90%, 95% 정도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면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텍사스에서도 이미 백신 배포 계획을 세워놨었는데요. 제약회사들도 긴급으로 빠르게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한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빠르면은 12월 내에 텍사스에 백신을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very limited supply, 즉 극히 제한된 수량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Tier 1, 즉 제일 첫 번째 1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백신이 공급된다고 그럽니다. Tier 1이라고 하면은요, 의료 종사자들, 심각한 코비드 환자, 그리고 긴급 환자를 수송하는 EMS 워커, 널싱홈, 호스피스 혹은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에게 제일 먼저 백신이 제공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백신이 필요한 그러한 그룹에게 먼저 제공되게 되고요. 어느 정도 공급이 맞춰지게 되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일반인들에게도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관해서는 저도 이제 책자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텍사스에 어떠한 방식으로 백신 배포 플랜을 짜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실업수당에 관한 뉴스입니다. 보통 화요일, 목요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업급여 관련된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자막 번역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땡스기빙 위기라서 별도의 뉴스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이 있었던 중에 하나가 지금 파트타임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줄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답변은 직장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다 봤는데 여기서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 뉴스 브리핑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하나씩 돌려보면서 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파트타임은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정보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제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고 파트타임으로 돌아갔는데도 숫자가 3이 적혔더라, 2가 적혔더라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의심쩍어서 서치를 하다 보니까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놓은 문서인데요. 12월 25일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미니멈 월크 서치를 해라 하고 점 찍혀 있죠. 이게 12월 25일 문서인데요. 11월 1일 날짜로 여기 보시면은 약간 폰트가 다른 것이 보이죠. 여기는 글자가 조금 작고 여기는 글자가 조금 크잖아요. 그리고 나서 unemployment benefit 하고 뒤에 이 문장이 11월 1일 날짜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시면은 풀타임 워크를 찾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 문장이 뒤에 딱 달렸어요. 11월 1일에. 저도 지금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는 문서 대문 앞에 놔두던가 뉴스 브리핑 때 이야기를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요. 저도 TWC에 있는 문서를 거의 빠지지 않고 뉴스도 하나씩 다 보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장 하나 추가해 놓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도저히 찾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셔서 지금 실업급여를 계속 신청하고 계신 분들도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 숫자에 맞춰서 해당되는 숫자를 넣으시고요. 안 하신 분들은 우선 숫자를 적고요. 구직 활동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하셔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숫자가 입력이 돼야지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컨펌 문서를 받지 않는 한 무조건 월크서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커레스펀던스 인박스나 메일 패키지에 월크서치를 몇 번 하라고 나왔으면 거기를 참조하셔서 하시고요. 월크서치를 안 해도 된다는 문서를 특별히 받지 않은 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대부분의 신청자분들께서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추가 정보인데요. 이 정보 역시 최근에 업데이트된 페이지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난번 뉴스 브리핑에서는 잠깐 언급이 되어서 번역 채점을 해드렸고요. 저도 계속 문서를 찾아보니까 또 이러한 문서가 또 새로 포스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즉 레귤러 UI 받는 분, 그리고 PUA를 받는 분, 그리고 PEUC를 받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대로 월크서치, 즉 구직 활동을 카운티마다 요구하는 숫자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EB라고 해서 Extended Benefit으로 들어간다고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기존에 실업수당이 끝나고 나서 주정부에서 연장을 해주는 Extended Benefit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매일 다른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한꺼번에 구직 활동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아래에 있는 샘플을 보시면은 월요일에는 월크포스 오피스에 내가 구직 활동을 하기를 원하니까 내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고 뭐 조언을 달라 이런 식으로 오피스에 문의를 할 수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웹사이트를 통한 구직, 월크인 텍사스 혹은 몬스터.com, 인디드.com, 커리어빌더.com 등의 이러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구직 활동, 직접 회사에 가서 인터뷰를 하였다. 목요일에는 잡 에이전시에 등록을 해서 또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였다. 금요일에는 온라인 직업 박람회에 참석을 하여서 또 기회가 있는지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다른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카운티마다 숫자가 다르니까요. 주 3회 한다고 그러면요. 3일에 걸쳐서 다른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2번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된다 그러면요. 한 번에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Extended Benefit이라 그런 것은 이 연장 기간 동안에 빨리빨리 잡을 찾지 못하면은 실업급여가 완전히 다 끊기게 되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라는 그러한 신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에 포스팅된 문서인데요. 이제 PUA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급여 신청을 할 시에 이제 코비드-19 관련된 급여 신청이면은 또 조건에 따라서 13개의 새 문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은 답변에 따라서 13개의 코비드-19 related statement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에 관해서는 직접 본 것이 없고 어떤 식으로 제공될지는 모르는데요. 혹시라도 급여 신청을 하시다가 코비드-19 관련된 새로운 문항이 오시면요. 여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시는 분들은요. 댓글로 이러한 질문이 나오더라,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정보를 올려주시면요, 구독자분들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날짜로 텍사스 코비드-19 확진자 숫자와 함께 실업급여 업데이트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왁자지껄하게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즐겁게 잘 보냈을 것 같은데요. 확진자 숫자도 증가한다니까 마음이 조금 무겁고요. 또 이 기간에서도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빌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와 뉴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